네, 반갑습니다. 4월 15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코스피는 플러스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살짝 내려서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급이 조금 문제예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필수 조건, 연기금이 매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연기금이 팔더라도 외국인보다는 조금 덜 팔아야 한다, 이건데 지금 외국인보다 매도 수량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주 쪽에는 계속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대형주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발목을 잡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들 수급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하지만 종목들은 추세만 있다면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관계없이요, 네, 유지만 잘 해준다라면 그대로 느긋하게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추세가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든 올라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 잘 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3194포인트, 오늘 장중에 3204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이게 오후에 나타난 포인트죠. 네, 이렇게 쭉 아침에 떴다가 다시 3203포인트 뭐 거의 근접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간 모습인데, 오전에 이제 지지점을 이탈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조금 했었어요. 왜냐면은 연기금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커버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막아주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또 다시 올라서는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 1시 경 넘어서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었던 시점에서는요, 금융투자가 또 매수가 같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금융투자는 단기적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제 매수를 해놓고 오늘 팔아먹는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이때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막판에 다시 팔기 시작했죠. 아, 이산이 아닌갑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뭐 추세적인 부분에선 부담감은 없습니다. 일단 3200에 가까이 왔고 또 3200을 넘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배경은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씩 오르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0.1, 2% 정도 올라도 되죠. 한 6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3200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내일 그냥 보합 정도만 만들어지더라도 6포인트만 올라가도 3200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마감인데 여기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과매수 국면에서 음봉이 떨어진 형태, 그렇지만 주가는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아래쪽 5일선 근처에서 꼬리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자체로 봐서는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있다는 얘기죠. 즉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의 어떤 부담감들은 적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면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외국인이 지금 265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계속 매수세는 늘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이 이제 1시 넘어서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막판에 빼는 모습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투자의 어떤 수량을 외국인이 좀 커버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연기금이에요. 무려 4천억을 매다 팔았습니다. 지금 매도를 좀 줄여도 되지 않나 싶은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니까 연기금의 매도가 심해져요. 연기금의 매도 같은 경우는 오늘 업종별 현황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연기금이 뭘 가장 많이 팔았나 한번 살펴보면, 지금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지수, 네, 코스피 200개에 해당되는 종목들이겠죠. 그 다음에 대형주 매도 팔았고요.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쪽에서 매다 팔았다, 200 지수가 빠질 것이다, 뭐 시장의 하락 쪽으로 일단은 가닥을 좀 잡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지금은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느낌보다도 공매도를 좀 피하겠다는 느낌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들이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유는 딱
그 정도 비중을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을 때 공매도의 타겟이 되면 뭐 수익 난 부분들을 뺏기거나 아니면 손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부분들이 전기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잡아준 역할을 좀 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 매수 안 했다면 오늘 시장이 많이 밀렸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800억 수매수인데 전기전자 쪽에서 2,300억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매매 동향 살펴보겠지만 외국인들이 그거 잡아주지 않았다라면 오늘 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카카오가 조금 올라가 있는 거. 근데 오늘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원래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는 조금 들어오는 모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일전에 이제 고형 같은 종목들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이제 저점 지지대만 좀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상승한 시점에서는 요즘에는 단기로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 고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냥 느긋하게 가시면 돼요. 내려올 면 내려와. 괜찮아. 저 지지선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밀어주는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이 수익률이 아까워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네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단기적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셔도 괜찮긴 한데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 매도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려갈 수 있어요. 11만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추세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인정하고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학 배터리 쪽 지금 SDI는 약간 플러스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화학하고 자동차가 비슷한 모양이에요. 저항대에 갇혀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또는 추세가 돌아섰다거나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쪽에서도 연기금 쪽 매도가 좀 있었는데 배터리 쪽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조금 있다가 매매 동향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오늘 LG 쪽이 좀 많이 올라갔던 거 그것을 제외하고는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SK 쪽은 많이 내렸어요. 네. 뭐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오르고 내리는 부분들이 별로 없겠죠? 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는 일단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이 받아준 듯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나마 조금 버텨서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썩 좋진 않았어요. 네, 일단 뭐 CJN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닌 뭐 그런 형태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 카카오와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습니다. 엄청 많이 팔았어요. 아마도 연기금 쪽 매도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카카오,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SK, 그 다음에 하이닉스 오늘 매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LG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오늘 LG전자가 반등이 나가서 또 다시 올라서는 모습인데 LG전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나가더라도 아직은 전고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살펴보긴 해야 되죠. 이럴 때 뭐 반등 나간다 생각해서 바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 충분히 해소하는지 여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 카카오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도 같이 매도를 했는데 레버리지는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ETF 쪽 매수를 좀 많이 했네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지금 종목에 대한 자신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종목을 딱 집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카카오에 집중되는 그런 형태의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외국인이 좀 받아줬겠죠?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110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간 부분이라서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지금 1500억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LG전자와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를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하이닉스를 갖다 버리고 LG전자를 그 자리에 끼워 넣은 상황인데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고 아까 기관 쪽에서 보셨듯이 삼성전자 쪽에서는 네 매도가 지금 이렇게 기관 총계가
1200만 원, 1200억 순매도가 나온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1100억.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관의 매도가 월등히 많은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제동이 좀 걸렸을 거고요. 아마 개인이 좀 받았으리라 생각하는데 많이 사진 않았나 봐요. 그죠? 많이 산 건 아닌 것 같고, 뭐, 개인들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채워놨으리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사고 있는 거, 시총 상위권들 사고 있는 거, 하지만, 네, 기관의 수량이 훨씬 많다라는 거, 이 부분이 부담이 되겠죠.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로 크게 뛰어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시총이 28조밖에 안 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100조 원대, 삼성전자는 지금 500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종목하고 비기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LG전자는 수량이 많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또 하이닉스를 매도했지만 다른 쪽에서 받아주면서 이 전기전자 시총 상위권 종목이 많이 밀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시장을 버티게 해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점은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팔 것이냐, 하이닉스를 계속 팔 것이냐로 쏠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연기금이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팔아치울 것이냐, 연기금 매도가 오늘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매도를 칠 때 만약에 오늘 금융투자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확장했다라면 아마도 시장이 조금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금융투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팔긴 했지만 25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 만약 연기금이 오늘 차익 실현 다 들어가야 돼. 막 그렇게 하면서 매도를 쳤다 그러면 외국인이 받아줬어도 아마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불안감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줘야지만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수급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연기금이 이런 식으로 기록적으로 매도하고 있을 때는 아마도 공매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들 조금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서두르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편안한 위치에 왔을 때, 그럴 때 공략을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주말장기이기도 하니까 주말 시점에서 오후 시점을 좀 노려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고요. 변동성 최대한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외국인보다 기관의 매도가 월등하게 크게 나온다면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뭐 보합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쉽게 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는 모습들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뭐 시장 상황은 좋을 것이다, 뭐 계속 신고가 나올 것이다 생각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벗어나 버리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갖고 계시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연기금이 팔아먹는 종목들은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감 시장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저녁에 9시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오늘 또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요.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어떤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마감 시장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